안녕하세요, 인드라입니다. 인드라가 먼저 여러분 이웃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인드라가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인드라 사고방식을 꼭 여러분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드라 두뇌 구조의 첫 번째는 우뇌 구조 편향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드라는 왼손 왼발 자위거든요. 오른손잡이 세상에 정하려다 보니까 양발잡이 양손잡이가 됐는데 손흥민처럼 미숙한 손흥민이죠. 근데 이로 인해서 인드라가 경미한 아스퍼거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는 언어적 인지구조상 언어에 매우 취약합니다. 오늘 다행스럽게도 첫 손님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일본 손님이세요. 여성 네 분이셨는데 모두 한국에 대해서 자유롭게 구사하는 그러한 일본인 분이셨어요. 20대 여성도 있고 한류였어요. 이분들은 매우 예의가 바르고 인드라는 정말 깍듯하게 대우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인드라가 이렇게 중시하는 어떤 하고 여러분들이 이웃분들이 특히 인드라에게 주목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고민했거든요. 인드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면 인드라는 맹인이다. 근데 맹인이면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특정한 부위에 대해서 다른 것들이 차단된 만큼 다른 면에서는 강하다 이거죠. 그처럼 인드라는 맹인일 특정한 시각에서 집중적인 혜택을 받았다. 그것이 뭐냐? 패턴이다.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보다 숲을 보는 그러한 시각을 얻은 것이 인드라다. 왜 인드라가 그런 생각했냐? 모른다. 그냥 이렇게 태어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 연구. 인드라는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누구보다 패턴 변화에 대해서 남달랐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요. 오히려 더 무식합니다. 예를 들까요? 군대에서 특히 인드라가 막 맨 밑바닥까지 764단 맨 밑바닥까지 끌려갔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드라가
연세대학교 출신인데 연세대 출신이면 똑똑하잖아. 남들이 보기에. 근데 암기를 못하는 거예요. 복무신조 이런 거 못 외워요. 인들아가 진짜로 못 외워요. 뭐 억지로 안 외우는 게 아니고 살려고 외우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게 못 외워요. 인들아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심지어 뭔지 아십니까? 인드라는 고참 이름도 제대로 못 외웠습니다. 알아야 되잖아요. 네? 못 외워. 복무신조도 모르고 고참 이름도 모르고. 근데 인드라가 소문이 나버렸어요. 뭐냐면 당대 그 상사 이자카 상사 말하자면 그냥 행보관이죠. 보통 얘기하는 행보관이 인드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맨 밑바닥에 보냈거든요. 제가 나중에 인드라를 당근병으로 써먹기 위해서 출연한 거죠. 인드라는 그때는 몰랐고 당연히. 근데 이제 인드라는 뭐냐면 당대 행보관 수준 뛰어넘은 거예요. 아니 연세대 출신인데 복무신조도 잘 못 외우고 네? 고참 이름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인드라가 오늘날에도 지인들 이름도 까먹어요. 심지어 막 나타샤 이름도 까먹고 아들 이름도 까먹을 정도예요. 사라뽀는 물론이고 까먹고. 에? 아니 이거 말이 되냐. 무슨 베어링 가문이네, 무슨 로스차일드 가문이네, 노크더 가문이네, 이런 건 잘도 알면 기억하면서 나타샤나 우리 아이들 지인들 이름을 까먹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인드라 인지구조가 그 첫 번째고요. 그게 숲과 나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이렇게 김기덕, 마강수 선생님, 김기덕 감독, 마강수 선생님 이런 분들을 얘기한 것은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만남이 없다면 인드라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그냥 마흔 선생님 얘기부터 드릴게요. 마흔 선생님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군대 가기 전까지는 뭐냐면 마흔 선생님 소문을 들었거든요. 군대가 공대였고 마흔 선생님 문과였기 때문에 소문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인드라 생각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마항수 선생님은 그저 이름만 날리려는 뜨내기 교수다, 이런 평가가 였어요, 들아 입장에서. 물론 강의는 듣지 않았죠. 그냥 한마디 병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 들어갔는데, 그때 한 중간쯤에 들어서서 휴가를 나왔는데, 우연하게 마항수 선생님 책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아, 그게 이병 때구나, 이병 때. 첫 휴가 나와가지고 군대 나와서 사육훈련 잘해가지고 들어가 사갖고 2등급 때 휴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수사원 가니까 인디라 관심사는 책 읽거든요. 그래가지고 쫙 읽다 보니까 마음 선생님 난 야한 여자가 좋다, 그걸 읽었어요. 저는 인디라 관점은 뭐냐면, 서점에서 대부분 책을 읽어요, 정말로. 남들이 막 1시간, 2시간, 3시간에 걸쳐 읽을 걸 저는 한 10분이면 다 읽어요. 농담 아니고. 근데 10분을 딱 읽고, 난 여자가 좋다 책을, 야, 이거 한 번 더 제대로 읽어야겠다. 그만 인디라 처음 읽을 땐 10분이지만 그 다음엔 30분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인디라 책을 사요. 샀습니다. 인디라가 마그님 책을 샀어요. 집에 이제 휴가 동안에 와가지고 읽으니까 이게 마음 선생님 생각을 인디라가 충격이 왔어요. 정말 세계관의 변화가 왔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인디라 자기 빠시였는데, 마음 선생님의 어떤 주장에 따라서 인디라가 회의를 정말로 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디라가 마항수 책 야한 여자가 좋다, 제목 자체는 야하잖아. 이게 될까 싶어서 하여튼 가져왔는데, 군대 와서 딱 가져왔는데 즉각 야한 여자 때문에, 제목 때문에 검열이 걸려가지고 사관들 사이에서 이렇게 다 돌려봤더라고요.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라는 마항수 선생님 책자 자체는 그렇게 야한 게 없어요. 근데 워낙 야한 게 검열이 되다 보니까 마항수 선생님 책자 자체가 딸딸이의 재료가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인디라한테 왔는데 책이 그냥 다 대부분 찢겨져 그냥 볼 게 없어요. 볼 게. 그 정도로 그냥 마흔 선생님 나는 여자가 원본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훼손된 상태로 인들한테 최종 들어왔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마흔스님에 대해서 인드라는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었는데, 군대 중에서 마흔스님 인드라가 중요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인드라가 꿈을 꿨어요. 인드라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매번 비슷한 똑같은 꿈을 꿨거든요. 날개 달린 인데 그 날개라는 것은 항상 한 1.5m 정도의 인간보다 약간 높이 날리는 그러한 날개를 가진 족속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인들을 보기에는 굉장히 병신스러운 천사인 겁니다. 인드라의 혜택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날개 달린 천사니까 그냥 인간들의 모든 행위를 지켜볼 수 있다는 것 단 하나예요. 반면에 인간 입장에서 인드라는 늘 자기 눈높이에 날개 달린 놈이기 때문에 언제든 간에 때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걸 인드라가 한두 번 꿈이면 모르겠는데 10년 내내 꿈을 꿨어요. 그리고 잠시 사라졌던 게 대학 때인데, 대학 때는 맨날 인드라가 맞는 꿈을 꿨어요. 맞는 꿈. 누가 맞는 꿈. 누군가로부터 막 폭력을 당할 꿈만 꿨어요. 그 주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맨날 맞아. 근데 그 꿈이 너무 지독해가지고 인드라가 너무 괴로웠어요. 진짜로. 잠만 안 자면 맨날 죽여 맞는 꿈을 꾸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정말 놀라운 건데, 마구선생님의 야한 여자가 좋다 책을 읽은 다음에 맨날 두들겨 맞는 꿈이 시즌이 사라졌어요. 이거 정말 사실이니까 농담이 아니고 꾸며낸 것도 아니고 사실이에요. 근데 인드라가 꿈꾼 거니까 다른 분들에게는 그것도 주작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인드라의 착하기라고 합시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마홍 선생님이 군대 때 읽었던 난 야한 여자가 좋다 를 읽고 인드라가 그토록 꿈에서 해방하고 싶다는, 맨날 맞는 꿈이 사라졌다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대한 다음에 인드라가 마우 선생님
문과, 국문학과 교실을 찾아간 거죠, 제가. 인들아 기용학과잖아요, 공대고. 마오 선생님은 문과고, 국문학과인데. 무작정 찾아갔어요, 인들아. 진짜로. 그때 이제 인디라 옆에 한 친구가 도움을 줬긴 했죠. 좀 이따 얘기하고. 근데 이제 마을 선생님이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당대 연세국문과 교수이시고 그 다음에 청록파신 박주진 선생의 제자이신 마음 선생님이 자신의 제자인 대학원생조차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진짜 어려웠을 때예요. 더군다나 막 외부에서는 막 마음 선생님이 외설이다 라고 고소하기까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 선생님은 그냥 자유파세요. 그래가지고 응? 딱히 뭐 박정희 대통령 지지한 것도 아니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 지지한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뭔가 자유가 됐다, 자유화가 됐다, 그걸 지지한 것 뿐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1990년대 도달해서 마선님의 어떤 난 야한 여자가 좋다라는 게 당대의 종교, 당대 기득권, 당대 정치권에게 굉장한 불편함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당대 인드라는 마오 선생님한테 정말로 진심으로 고맙게 여겼거든요. 왜냐하면 인드라가 꿈에 맨날 이렇게 악몽을 꿨는데 마오 선생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악몽이 사라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나는 마오 선생님한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마오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마오 선생님 존경합니다 이랬던 거고, 마오 선생님이 그 인드라 얘기 듣고 나서 너 앞으로 자주 와라 이러고 뜬금없이 엠빙신 방송 당시에 같이 가자 라고 한 거예요. 저는 방송 출연도 몰랐어요. 어느 날 그냥 평상시처럼 마오 선생님 교실을 찾아갔는데 마오 선생님이 야, 너 지금 시간이니? 있습니다. 가자. 어디요? 그냥 따라와. 갔어요. 그랬더니 엠빙신 방송국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 변음인 당시 이렇게 잘 나가던 변음인 춘의 엠빙신 무슨 젊음의 방송이었는데, 그때 이제 인드라가
마운선생님하고 같이 출연한 거죠. 그때는 인드라가 정말로 준비도 전혀 안 하고 해가지고 어버버했어요. 방송에서 정말로 야 저거 병신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이게 방송 언어와 실제 언어가 정말 다르구나. 정말 방송 언어를 자유롭게 다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드라가 야 저 방송에 나오는 애 저 병신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실제로 병신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 출연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허나 어떤 사람이 야 쟤 천재 방송에서 볼 때 천재인데 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유키즈처럼 방송에 굉장히 적응을 잘했기 때문이고 100% 활용을 했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똑똑하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게 그때 인디라는 마운 선생님을 이렇게 성찬했고 편집을 많이 당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마운 선생님의 인상을 굉장히 깊게 받으셔가지고 마운 선생님하고 인드라가 저 강원도로 지금은 망한 알프스 그 산장 알프스가 있어요. 그 호남 저폭이 인수했다가 망한 지역 알프스 리조트 거기 같이 갔을 때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뭐 대학원 와라. 내 제자가 되라. 연세대 국문과대학원 어렵지 않다. 내가 다 소스를 제공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만큼 자신했던 거죠. 마우 선생님께서. 근데 그때 제가 무슨 마가 꼈나봐요. 그때 마우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한데 지금 생각해도 선생님 저는 마운 선생님 정말 중요합니다만 마운 선생님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마르크스예요. 같은 맛이지만 예? 마르크스 마운스 전 제이 파시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마운 선생님께서 허탈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그 기억이 떠오르는 담배를 피면서 마운 선생님 행사하면 그 담배 피던 영상이 또 그 이미지가 잘 떨려요. 하여튼 마운 선생님하고 저하고 특별한 인연입니다. 왜냐면 마운 선생님이 제 결혼식 때도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왜냐면 나타샤와의 결혼식에서 주례로 마운 선생님을 모시려고 했어요. 했던데 마운 선생님께서 난 이혼한 사람이다. 이혼한 사람이 주례에 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된 거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라 결혼식에 오셨어요. 정말 고맙죠. 그다음에 인디라의 첫 아이가 나왔어요. 민기가. 민기 돌잔치 때 역시 망원 선생님이 오셨어요. 정말로 고마웠죠, 인디라가. 민기 돌잔치 때 유일하게 온 유명 인사는 망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만큼 인디라가 망원 선생님을 깊이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김기덕 감독에 대해서 좀 쉬었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인연은 김기덕 감독인데요. 인디라가 90년대 후반에 그냥 인디라 책 회체 통일에서 포르노까지 그 책을 낸 출판사가 망하는 바람에 출판사 사장이 나름대로 이렇게 돈 좀 있는 친구여가지고 돈 좀 있는 친구인데 뭔가 이렇게 운동권으로 빠져가지고 서점을 차린 건데 서점이래. 출판사 차린 건데 여행사 및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캐나다로 이민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디라를 잘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디라 책을 출판한 거죠. 당대 90년대 1세대 대중문화 평론가로서 인디라가 최고였거든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였어요. 저타 공인 1세대 대중문화 평론가가 누구냐? 인디라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출판했는데 인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세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대신에 그래가지고 받은 게 뭐냐면 유럽 여행권. 인세 대신에 받은 게 유럽 여행권을 받은 거예요. 싱가포르 항공권. 그래서 싱가포르 항공권을 받아가지고 인디라가 유럽 여행을 한 겁니다. 실업자 상태에서. 유럽 여행 중에 파리에 갔는데 우연하게 파리에서 민박집 하얀 민박 그런 데서 언니가 또 하얀 민박인가 어떤 민박집 언니가 굉장히 또 미술적으로 연관이 있던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고 얘기냐면 야 인디라 너 참 특이한 놈 같은데 내가 너 같은 놈 하나 알거든? 누군데요? 그러니까 야 너 지금 막 여기서 프랑스에서 영화 찍고 있는 놈이 하나 있는데 나하고 인연이 있어. 한번 만나볼래? 그러더라고요. 인디라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고 하얀 민박 언니가
쪽으로 미술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너랑 그놈이랑 좀 비슷한 놈 같다 이래가지고 누군데요? 하고 했더니 김기덕이래요. 김기덕. 예. 근데 저는 그 언니의 파리 민박집 언니의 말을 듣기 전에 김기덕이라는 사람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요? 한번 봅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인드라는 나름대로 겉으로는 무슨 뭐 변리사, 부모님한테 변리사 공부한다고 뻥쳤지만, 영화 감독 같은 걸 준비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인드라가. 저 5급 비서관, 국회의원 5급 비서관 관두고 실업자 이후로, 그래가지고 독립 영화 이런 거 많이 보고 막 준비도 열심히 했던 시기였던 때여가지고, 야, 그러면은 이렇게 독립 영화도 아니고 이렇게 넣는 영화, 대중영화까지 나서는 김기덕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 아니, 이 사람은 무슨, 뭐, 영화학과도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초등학교만 나왔던가? 하여튼 간에, 학력은 형편없는 감독이 김기덕이었어요. 근데 인드라는 그 당시 퐁네프의 연인들, 프랑스 감독, 인드라 포스텍에서 퐁네프의 연인들을 치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 인드라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 영향에 따라서 김기덕을 만났죠. 저기 유럽 배낭여행 2달 좀 한 때에 은하에 간 거예요. 새벽에 갔어요. 그때 막 12시 넘어서 갔나? 그랬더니 김기덕이라고 이제 캠프에 갔는데요. 감독 캠프에 갔는데 김덕이 뭐 하고 있나 이렇게 하는데 뭔가 계속 만져요. 예, 뭔가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인드라하고 인터뷰하는 와중에도 계속 뭔가 소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실했고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진짜로 좋게 봤습니다. 인드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드라는 인드라 자신을 소개할 게 없을 거 없잖아요. 당시에는 그냥 인드라는 그래서 인드라는 그냥 오늘날은 그냥 유튜버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유튜버도 없었고 그냥 인드라는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유명한 것은 인드라가 유명했던 것은 그 PC통신 하이텔, 하이텔에 그냥 인플루언서다. 인플루언서 자격으로 당신을 인터뷰했는데 괜찮겠냐? 괜찮대요. 한 거죠, 인터뷰를. 뽕레페인들 레오 까락스, 인드라 좋아하는 레오 까락스하고 레오 까락스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인드라가.
당시 인드라 취향이었기 때문이죠. 여러 여러 감독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인드라 상징 하나가 레오 카락스였기 때문에 레오 카락스 영화의 얘기를 일단 처음으로 했는데, 당시의 영화를 인드라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한국 영화를 다 봤기 때문에 김기덕 영화도 한 편 본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 영화를 딱 한 번 본 적이 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네오카락스 영화가 떠오르더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기억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다. 예. 베낀 거냐? 아니다, 그냥 오마주다. 예. 그랬던 기억나. 그래서 막 여러 얘기 재밌게 얘기 나다 보니까, 응? 당시에 김기덕 주변에 스태프들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여배우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인상 남기고, 인드라 블로그에도 있어요. 네. 유럽 배낭여행 중에 김기덕 감독과의 만남. 그리고 이제 차장 넘어서 프랑스 지하철 타고 돌아왔죠. 그 다음에 김기덕 감독의 인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인드라가 김기덕 감독의 리뷰를 계속 올렸던 것이고요. 어느 시점에 가선가 이제 김기덕 감독이 문전비를 이제 선언하더라고요. 여기까지구나. 당신 그래 할 만큼 했다. 문전비를 지지할 만큼 당신도 이제 끝이구나. 거기서 접었어요. 인드라 블로그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 김기덕 감독이 문전비를 지지선언한 다음부터 인드라 그때 독립 영화를 지지했던 입장에서, 그래 당신 입장을 이해한다. 그래 당신이 김기덕 감독이 문전비 지지선언, 그러니까 문전비가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문전비 지지선언하는 거에 대해서까지 인드라는 이해해 주겠다. 그러나 나의 길은 다르다. 라면서 놓아줬어요. 김기덕을. 근데 문전비 정권 당시 차이지 페럼 코로나 사태 때 코로나로 인해서 김기덕 감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전에 이제 김기덕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페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터졌죠. 김기덕은 쓰레기다, 뭐 이런 논란에 대해서. 그게 대해서 인드라의 관점은 지금까지도 중립이에요. 비겁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인드라는 아직까지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 라는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일에 페미 측에서
주장하시는 대로의 김기덕의 어떤 영화 작업이 뼈의식대로 진실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김기덕 감독에 대해서 인들하고 옹호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인드라는 일보적이에요.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시고요. 두 번째로 김기덕 감독이 인성이 쓰레기라고 합시다 하면 역대 영화 작가주의 감독 중에 인간 쓰레기가 많거든요. 진짜 인간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런 감독들까지도 뭐 정리가 필요하겠다. 왜냐면 김기덕 감독이 수많은 영화 감독 국제영화계에서 수상할 만큼 유명한 신인 감독이었기 때문에 재능이 있는 B급 감독이었다는 거죠.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김기덕 감독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왜 인드라가 하필 유럽 배낭여행 2달간에 걸친 배낭여행 중에 우연하게 김기덕 감독을 직접 만날 수 있었을까?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다. 그러니까 그거 만남 자체가 굉장히 우연이었어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뒤늦게 해봅니다. 만약에 인드라가 김기덕 감독을 만나지 않았다면 김기덕 감독은 장수했을까? 어느 날에도 살아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인드라가 김기덕 감독만 칭찬한 것이 아니라 김기덕 감독보다 더 우선했던 감독이 배창호 감독의 조 감독이었던 이명세 감독이거든요. 인드라가 더 빨아들였던 영화 감독이 김기덕 감독보다 배창호 감독과 이명세 감독인데 두 분은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배창호 감독과 이명세 감독을 인드라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면에 김기덕 감독은 직접 인드라가 만났다는 거죠. 그 차이인 거예요. 세 번째, 박남철 시인. 정의대 박남철 시인. 세 번째, 박남철 시인은 언제 처음 만났냐면 직접 봤어요, 인드라가. 원했던 만남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인드라가 책을 낸 해체 통일협 포르노까지 책을 내는 출판사에서 그 무크지를 냈었는데 무크지 어떤 행사장에 이제 박남철 시인께서 오셨어요. 박남철 시인이 당시에 다른 시인들과 달리 온라인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죠.
박나섭 시인이 왔는데 다들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소문이 있거든요. 문단계의 조폭 박남철. 박남철 시인은 뭐랄까 한마디로 시인답지 않게, 우리가 보통 시인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점잖고 뭔가 로마틱하고 이런 걸 상상할 수 있겠지만, 박남철 시인은 반대 이미지에 있어요. 야성적인, 눈에 살기가 있어요. 진짜 눈에 살기가. 여러분 인드라는 조폭도 만나봤잖아요. 인드라가 경험상. 그래서 눈에 살기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눈에 살기가 있어요, 여러분. 책으로만 본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진짜 인드라는 막 깜빡에서 나왔던 조폭을 본 적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박남철 시인은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사람을 죽일 만한 눈길, 살기가 있어요. 살기가 딱 보면 알았어요. 박남철 시를 다 경험하신 주연분들 다 인드라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눈에 살기가 있어. 살기가 딱 보고서 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드라가 조폭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죠. 신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만날 때. 너 뭐야? 네, 저는 그냥 대중문화 평론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뭐죠? 몰랐어요. 그때 박남철 시인이라는 사람은. 저는 박남철 시인에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전혀. 박남철이라는 사람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 시인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박남철 시를 봤는데, 놀랍게도 인드라가 해체론적 관점이잖아요. 해체론적 관점에서 이제 평론하는 사람인데, 대중문화 평론. 당대에 박남철 시인이 유명한 게 해체론 시로 유명한 거였어요. 같은 해체잖아요. 야, 너 해체? 나도 해체. 그래가지고 박남철 시인님께서 저한테 호감을 보이시더라고요. 고맙게도. 근데 방향은 달랐어요. 내가 딱 보니까 박남철 시인의 해체론과 인드라의 해체론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름이 같잖아. 같은 해체 취급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박남철 시인과 인연을 쌓은 거죠. 근데 이제 박남철 시인이 특징이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틀리면 주먹이 앞서요. 이 새끼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시죠? 당시에는 그렇게 요즘같이 그렇게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덜한데, 지금 같으면 다 폭력, 치상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세상이겠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술 마시다가 술이면 박남철 시인이 야 이 새끼야 정신 너 이걸 똑바로 봐. 너 나하고 안 먹자는 거야? 그러면서 주먹을 날리는 거죠. 근데 그게
이게 80년대 때 인드라 연세문학회 때 경험가 같거든요. 80년대 때 막 겉으로는 다 무슨 운동권이다 뭐 이렇게 하는 놈들이 있지만 다 운동권 파시오즈거든요. 운동권 파시오. 80년대 운동권은 다 인드라 얘기했죠. 인드라 연세문학회 회장 출신이잖아요. 인드라 연세문학회 회장 출신이에요. 인드라가. 근데 이제 연세문학회 선배들 중에 이제 우상호도 있고 지금 자이파시오 우상호 다 그냥 파시오들이에요. 파시오들. 저는 그 문화가 오늘날에 이어지지 않고 개선되고 민주화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지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8, 90년대 운동권 출신이다. 그런 놈들은 의심해야 된다. 의심해야 된다. 이 병신 놈들은 파시스트라고 개과천선하기 전 인드라도 개과천선했잖아요. 맞아서로. 인드라도 자이파시였단 말이에요. 인간 쓰레기였단 말이에요. 8, 90년대 운동권들은 99% 이상 인간 쓰레기예요. 인드라처럼. 근데 인드라처럼 흑소스가 다행스럽게 개과천선한단 말이죠. 나머지 99%는 여전히 인간 쓰레기. 쥐약 덩어리. 빠시라는 거죠. 빠시. 자, 어쨌든 중요한 게 박남철 씨는 제가 만나고 나서 제가 왜 박남철 시인의 고마움을 느꼈냐면 인드라가 당시에 시인 수업을 받았거든요. 고려대 교수님한테 그때 고려대 교수님이 어떤 당대에 뭐지 그걸 뭐라고 하지? 어떤 뭐라고 또 요즘 까먹어가지고 얘기하던 간에 잡지 문단 잡지의 편집장이었어요. 그래서 당대에 80년대에 내가 시인이요, 내가 소설가요, 내가 평론가요 하려면 두 가지 경로가 있었어요. 하나는 신문사에다가 조선일보 이런데 신문사에다가 시춘문예에 내가지고 당선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러한 잡지에 문예 잡지에 기고해서 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근데 문예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앙문예지고 당대 주변에서 인정받을 만한 어떤 문예지여야 해요. 그래서 문예지는 창비 같은 것을 비롯해서 한 4대 문예지 정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4대 문예지 중에 하나의 편집장을 맡았던 분이 고려대 교수님이신데 인드라한테 연락을 해주셨어요. 너 한번 시인으로 등단하지 않을래? 저는 당대 인드라는 정말로
최고의 직업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예? 진짜. 예? 내 인생의 최고의 직업은 신이다. 그래서 프로페셔널한 전문적 시인이 되고 싶냐 하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오케이를 했죠. 그분이 당장 등단하는 건 아니고 시인 수업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그 당시에 인드라와 그 편집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드라와 유사한 시인이 이윤학이라고 있어요. 이윤학 시집을 하나 딱 던져주면서 공부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윤학 시집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고려대 교수님께서 인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야, 너 시인하지 말고 표현가 어떠냐? 넌 표현가가 딱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응? 야, 시인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너 평론가로 가면 즉시 등단시켜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평론가면 즉시 등단하는데 왜 인드라가 거절했겠습니까? 내 최고의 꿈이 시인인데 시인하지 말고 평론가를 하잖아. 거절한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선생님! 저를 평론가로 평가해 주신 거 너무 고맙지만 저는 시인이 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려대 선생님하고의 인연도 끝난 거지. 그래서 박나철 시인이 저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박나철 시인이 폭력적이고 뭔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문제를 야기시켰던 분이긴 하지만, 박나철 시인 같은 분이 저의 시에 대해서 평가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어떤 문단이나 당시에 인드라가 인드라 90년대 1세대 대중문화 평론가니까 인맥이 넓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문단이나 뭐 민주노총이나 이런데 다 인맥이 굉장히 넓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문단 쪽에서 이렇게 인드라의 어떤 그런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단 말이에요. 인드라가 이쪽에 막 열심히 뭔가 영향이 있는 건 아는데, 인드라 글을 보면요 쉽사리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예? 알거든. 인드라 90년대 글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자유파쇼이면서도 자유파쇼에 대한 비판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얘를 계속
이렇게 인맥을 써야 될까 말까 이런 고민이 많은 겁니다. 중요한 건 인드라 글이 아니라 인드라와 같이 가도 될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조직 관점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박남철 시인이 인드라를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인드라가 굉장히 고맙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스스로 받으세요. 예분하세요. 건부해요. 그리고 이제 막 세상에 일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 분들, 이웃 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사태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인드라 생각은 이래요. 지금 한 트럼프 당선 이후로 지적적인 관점인데 좀 거리를 두자. 거리를 좀 두자고요. 당분간 정치를 잊으셔야 된다.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정신건강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최대한 다음 2025년 6월까지 갈 수 있다. 무엇보다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뭐죠? 인드라의 고유한 주장 뭐죠? 2025년은 분단체제 가성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해이다. 분단체제 가성비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2025년이 당장 통일항구로 가는 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2014년과 2025년 취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완전히 다른 체제로 가는 첫 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인드라가 막 이러다가도 기침하는 거에 대해서 재밌다고 여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힘내세요. 인드라가 10년간 이렇게 꾸준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이웃분들에게 앞으로도 2035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에도 10년 동안 또 꾸준하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방송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2015년도 해피 뉴 이어!